자,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4년 제3회 수질환경 산업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5만) 미터의 삼성포 유량을 살균하기 위해서 염소 50kg/d를 주입하였다. 이때 15분 후에 잔류염소의 농도가 0.5mg/L였다. 염소의 요구량을 계산하시오. 자, 염소의 요구량이라는 것은 염소의 주입량에서 염소의 잔류량을 빼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잔류 염소 농도가 0.5mg/L로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뭐냐면 염소의 주입량을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염소 주입량은 총량으로 나와 있어요. 50kg/d. 그럼 kg/d라는 총량을 mg/m의 삼성으로 mg/L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량 5만 미터의 삼성포/d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염소의 주입량 50kg/d 나누기 유량 5만 미터의 삼성포/d를 하게 되면 kg/m의 삼성이 됐어요. kg/m의 삼성을 mg/L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0의 삼성을 곱하면 되겠죠. 우리가 mg/L을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성을 곱한 거에 역으로 곱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1.0mg/L라는 염소의 주입 농도가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염소 주입량 1.0mg/L에서 염소 잔류량 주어진 0.5mg/L을 빼주면 0.5mg/L라는 염소의 요구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폐수를 250m의 삼성포/d로 배출하는 도금 공장이 있다. 이 폐수 중에는 시아니온이죠. 시아니온이 150mg/L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알칼리 염소법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알칼리 염소법이 시안을 처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이때 필요한 NaOCl의 양을 kg/d로 계산하시오. 단 이 NaCN 플러스 ONaOCl 플러스 H2O는 N2 플러스 ONaCl 플러스 ENaHCO3이다. 반응식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반응식에 보시면 시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는 값이 NaOCl이죠. 그래서 비례식을 넣었을 때 이 시아니온 그리고 ONaOCl을 비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시안의 분자량이 탄소가 12, N이 14니까 26이에요. 그래서 26 곱하기 2 따라서 2 곱하기 26g일 때 NaOCl은 NA가 23, O가 16, CL이 35.5죠. 그래서 5 곱하기 74.5g은 지금 농도가 150mg/L예요. 정답에서 kg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0의 -3성. 따라서 150mg/L는 0.15 kg/m의 삼성이죠. 총량을 계산했을 때는 폐수량을 곱해야 되겠죠? 폐수량 250m의 삼성/d. 따라서 미터의 삼성 없어지고 kg/d. x가 그 단위를 가지겠죠?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시면 x의 값은 268.63 kg/d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문제에서는 반응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안과 NaOCl을 비료를 넣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mg/L을 kg/m의 삼성으로 환산을 해서 유량을 곱해서 총량으로 계산한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BOD5 농도가 300mg/L이고 20도씨에서 탈산소 계수 K 값이 0.1%였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온도 보존 계수 세타는 1.047이며 상용대수 기준은 미수가 10을 사용하라는 거죠. 1번에 최종 BOD를 계산하시오. 2번에 2일 BOD를 계산하시오. 3번에 3일 후 남아있는 BOD를 계산하시오. 4번에 20도씨에서 30도씨로 증가할 때 BOD5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1번 최종 BOD를 계산을 하는데 문제 조건에서 BOD5 농도가 나와 있어요. 그럼 BOD5는 BOD6 곱하기 1-10의 -KT. 여기서 10, 미수를 10을 사용한 것은 상용대수를 기준하기 때문에 미수 10을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BOD5가 300mg/L, 그리고 K라는 탈산소 계수가 20도씨에서 탈산소 계수가 0.1%, T는 5일 BOD니까 5일을 넣어서 BODU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438.74mg/L가 나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2일 BOD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2일 BOD라는 것은 BOD 6 곱하기 1-10의 KT잖아요. 그래서 1번에서 구한 BOD U를 2번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0의 K라는 값은 20도 CSK 0.1%. 그리고 T는 2일 BOD니까 2일을 대입하시면 161.91mg/L가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에 3일 후 남아있는 BOD. 자, 1번과 2번은 여러분들이 소모 공식을 사용하는 건데 3번은 남아있는 이게 단서예요. 3일 후 남아있는. 그래서 어떤 공식을 쓰느냐? 잔류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따라서 잔류 공식은 BOD 6 곱하기 1-를 빼면 되죠. 그래서 10의 KT가 되는 거죠. 자, BODU는 1번에서 계산했습니다. 438.74mg/L, K 0.1%, T 3일이니까 3일. 따라서 219.89mg/L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을 보시게 되면 자, 4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20도씨에서 30도씨로 온도가 변화됐을 때 BOD 파이브를 계산하라고 해요. 그럼 뭐가 바뀌죠? K가 바뀌죠. 문제 조건에서는 20도씨의 K가 나와 있기 때문에 30도씨의 K로 보정계수를 이용해서 바꿉니다. 그러면 30도씨의 K는 주어지는 20도씨 K 곱하기 보정계수가 지금 얼마로 주어졌죠? 1.047에 T-20. 그러면 T가 몇 도씨로 바뀌죠? 30도. 그래서 T 자리에 30을 넣죠. 그리고 K, 20도씨 K가 0.1%, 그리고 보정계수 1.047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30도씨에서 탈산소 계수가 0.1583%. 이 조건에서 뭐를 계산하죠? BOD5. 따라서 BOD5는 BOD 6 곱하기 1-10의 KT인데 30도씨 상태의 BOD5를 계산하기 때문에 K 자리에 30도씨로 보정된 K를 대입하는 거예요. BODU는 온도에 관계없습니다. BODU는 438.74mg/L 곱하기 1-10의 30도씨의 K1이 탈산소 계수 K가 지금 얼마로 주어졌죠? 우리가 계산한 값이 0.1583%입니다. T는 5일. 따라서 BOD5, 30도씨에서 BOD5는 367.83mg/L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온도가 변화가 되었는지 변화가 되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살펴보고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심이 4m, 폭이 8m인 장방형 개수로의 바닥의 기울기가 1100분의 1일 때 유량을 계산하시오. 단 유속은 K 지식을 이용하고 유속 개수는 25를 사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면적을 계산을 하는데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 수심이 폭이 8m, B가 8m, 그리고 수심이 지금 4m.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면적이라는 것은 폭 곱하기 수심이니까 8m 곱하기 4m를 하면 32제곱미터라는 면적이 나왔어요. 자, 사각형에서 경심이라는 것은 면적 나누기 경심이라는 것은 물이 접하는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심 R을 나타냈을 때 면적 곱하기 육면의 길이니까 면적은 B 곱하기 H. 그죠? 그 다음에 물이 접촉되는 변의 길이는 B가 1개, H가 2개가 되죠. 그래서 B 곱하기 H, 8 곱하기 4m, 나누기 B 플러스 2H, 8m 플러스 2 곱하기 4m. 따라서 경심은 2m가 되죠. 그럼 K지식에서 유속 구하는 식은 유속 개수 C 곱하기 루트 Ri, R이 경심이에요. I가 기울기고. 그러면 자, 유속 개수가 지금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25. 그리고 경심 2m 우리가 계산했죠? I 기울기는 1100분의 1. 따라서 K지식에서 유속은 1.066m/s. 그러면 우리가 계산한 유량은 면적 곱하기 유속이 되는 거죠. 면적 곱하기 유속을 해서 시간 단위를 보면 세크니까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래서 면적이 32제곱미터, K지식에서 유속이 1.066m/s. 따라서 계산해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시게 되면 34.11m의 삼성per sec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4번 문제에서는 경심을 계산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원형과 사각형에서 경심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처리수 중에 암모니아성 질소 50mg/L가 포함되어 있다. 수중의 암모니아성 질소를 질산화시키는 데 소요되는 산소 요구량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자 여기서 NH3N을 산소하고 결합을 시켜서 질산화를 시킨다는 소리는 질산이온을 만들어낸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질산이온에 여기 H가 있으니까 H와 H2O 그래서 반응식을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가 50mg/L이 뜨기 때문에 질소 N이죠. NH3N은 N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N과 산소를 비를 놓습니다. N의 원자량은 14g, 산소는 분자량이 32죠. 그래서 14g일 때 2 곱하기 32g은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가 50mg/L이 뜰 때 필요한 산소량 X.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정리해 주시면 필요한 산소량은 228.57mg/L가 산출이 되죠.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죠.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평균 유량이 7,570m의 삼성포대인 도시 하수 처리장의 1차 침전지의 최대 원료율이 89.6m의 삼성포대이 제곱미터이고 최대 유량 나누기 평균 유량이 2.75일 때 침전지의 직경과 깊이를 계산하시오. 단 원형 침전지 기준이며 침전 시간은 6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직경과 깊이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직경을 계산하려고 하면 뭐를 알아야 되죠? 면적. 면적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에서 직경을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럼 면적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 보시면 최대 원료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대 원료율에서 제곱미터 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최대 원료율이니까 평균 유량을 사용하면 안 되고 최대 유량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최대 유량과 평균 유량의 비가 2.75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평균 유량에 2.75를 곱하면 최대 유량이 되겠죠. 따라서 7,570m의 삼성포대이 곱하기 2.75를 하니까 최대 유량 2817.5m의 삼성포대이가 됐어요. 그러면 최대 원료율은 미터의 삼성포대이가 최대 유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제곱미터가 뭐가 되는 거죠?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대 원료율 89.6m의 삼성포대이 제곱미터는 최대 유량 우리가 계산했죠? 2817.5m의 삼성포대이 나누기 면적 따라서 A라는 면적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시면 232.338이 제곱미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면적 계산한 값을 A에 대입합니다. 그리고 면적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D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죠. 그럼 D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D는 루트 파이분의 4A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 곱하기 면적 232.338이 제곱미터 나누기 파이 루트를 취해서 계산하면 17.20m라는 직경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한 개 더 뭐를 계산하죠? 깊이를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깊이는 최적은 최적 이 관계를 쓰는 거예요. 그럼 유량했을 때 최적은 유량 곱하기 시간 그리고 면적 있을 때 면적 곱하기 깊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유량 2817.5m의 삼성포대이 곱하기 침전 시간이 지금 6시간으로 주어졌어요. 데이로 고치려고 하면 하루는 24시간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리고 면적이 232.338이 제곱미터 여기에 깊이를 곱하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도 최적 이렇게 곱해도 최적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H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면 깊이는 22.40m라는 침전지의 깊이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최대 원료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최대 원료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대 유량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면적을 계산을 한 다음에 직경을 계산을 하고 유량 곱하기 시간 그리고 면적 곱하기 깊이라는 식에서 깊이라는 침전지의 깊이를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주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문제를 익혀주셔야지만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 CFSTR 완전 혼합형 반응조죠.
그래서 완전 혼합형 반응조라는 것은 용어를 여러 가지를 쓰기 때문에 어떤 용어가 나와도 관계없어요. 물질을 분해해서 95%의 효율로 처리하고자 한다. 이 물질은 2차 반응으로 분해되면 주로 1차 반응으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2차 반응으로 나왔어요. 속도 상수가 0.05/hour, 단위를 다 빼고 그냥 0.05/hour라고 나왔습니다. 자, 유입 유량은 300L/hour이며 유입 농도는 150mg/L로 일정할 때 필요한 CFSTR의 부피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씩 있잖아요. 이제 1차 반응식을 기본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지금은 뭐 2차 반응식이랑 관계없는데 1차 반응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Q 나누기 V 곱하기 T.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Q 곱하기 C0 마이너스 CT는 KV CT의 차수. 그래서 지금 1차 반응식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차수 자리에 2차 반응은 2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K가 있을 때는 2번식을 쓰니까 지금은 2번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K라는 속도 상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반응식에서 1차 반응식에서 CT, 마지막 CT에 있는 지수에 2차를 대입을 해주시면 2차 반응식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초기 농도는 지금 얼마가 됐느냐 하면 초기 농도는 150mg/L가 유입 농도가 초기 농도 C0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95%의 효율이라고 그랬으니까 CT는 초기 농도에서 1- 효율. 다시 말해서 95%가 제거됐으니까 5%가 초기 농도의 5%가 CT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효율을 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0.05를 바로 곱해서 계산하셔도 돼요. 초기 농도 곱하기 1- 0.95나 150mg/L 곱하기 0.05나 똑같습니다. 따라서 CT는 7.5mg/L예요. 그러면 Q는 300L/hour, 초기 농도 150, CT 7.5, K 0.05/hour, 최적 V는 계산해야 되겠죠? CT 7.5mg/L의 제곱. 따라서 V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15,200리터가 나왔어요. 근데 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리터와 미터의 삼성의 차이는 10의 -3승 차이죠. 따라서 15.20 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이 산출이 되죠.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 유기물을 혐기성으로 처리했을 때 메탄의 최대 수율은 제거되는 COD 1kg당 메탄이 0.35m의 삼성이다. 유량 685m의 삼성보다의 COD의 농도가 2500mg/L인 폐수에 COD의 제거 효율이 85%일 때 메탄의 발생량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럼 메탄의 발생량은 지금 유량이 얼마죠? 685m의 삼성/D입니다. 이 중에 COD 농도가 2500mg/L, mg/L를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죠? 10의 -3승. 그러면 2.5kg/m의 삼성이 됐어요. 그죠? 자, 그리고 1kg당 COD 1kg당 메탄의 발생량이 0.35m의 삼성이라고 주어졌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OD의 제거 효율이 85%니까 0.85를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값은 509.47m의 삼성/day. 그래서 이 문제에는 단위를 바꿔서 많이 출제하죠. 그러면 팁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COD 1kg당 메탄의 값 0.35m의 삼성이 어떻게 나왔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0.35를 유도하는 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FMD로 유도하려고 그러면 지금 팁에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유기물은 기본적으로 포도당을, 글루코스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을 호기성 분해를 시켜요. 왜? COD라는 값이 산소 값이거든요. 그래서 산소값 1kg에 해당하는 포도당을 계산을 해서 계산된 포도당을 혐기성 분해를 시켜서 메탄의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따라서 호기성 분해를 시켰을 때 포도당 180kg일 때 산소 6 곱하기 32kg은 COD 1kg당, 이 1kg이 산소죠. 따라서 글루코스, 포도당이 얼마냐, 유기물이 얼마냐는 거죠. 따라서 X1을 계산하면 0.9375kg이 나왔어요. 그러면 포도당 0.9375kg에 해당하는 메탄의 값이 0.35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을 혐기성 분해를 시켰어요. 그럼 메탄과 CO2가 3개씩 나오죠.
따라서 180kg일 때 최적으로 메탄은 3 곱하기 22.4m의 삼성, 포도당 0.9375kg에 해당하는 메탄 X2, 따라서 X2를 계산하면 0.35m의 삼성, 이 값이 산출되는 근거가 지금 팁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에 보시게 되면 슬러지를 진공회전 드럼을 이용해서 여과할 때 회전 드럼이 2rpm인 경우에 1제곱미터당 456리터의 슬러지를 여과한다. 1회전수로 180리터의 슬러지를 여과할 때 소요되는 여과지 면적을 계산하시오. 총 여과 면적은 5분의 1이 적셔진다고 그랬어요. 자, 2rpm당 문제 조건에서 2rpm인 경우에 1m당 456리터의 슬러지를 여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rpm인 경우에 1제곱미터당 456리터의 슬러지를 여과해요. 그러면 이 값을 1rpm으로 고쳐요. 1rpm으로 바뀐 경우에서는 1제곱미터당 반이 되는 거죠. 반. 그래서 456리터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228리터가 여과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과 면적을 계산했을 때 지금 문제 조건을 보시게 되면 문제 조건을 보시면 1회전수로 180리터의 슬러지를 여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회전수에 180리터.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는 면적을 나타내야 되니까 1제곱미터당 여과량이 228리터. 그래서 서로 바꾸는 거, 분자 분모에 바꾸는 거는 단위 환산 때문에 그래요. 1제곱미터당 228리터. 리터 없어지죠.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총 여과 면적의 5분의 1이 적셔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가 적셔지냐? 무조건 몇 분의 몇으로 적셔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숫자 배수만큼 되는 거예요, 면적이. 그래서 무조건 5분의 1이 적셔진다 그러면 5를 곱하면 되고, 10분의 1이 적셔진다 그러면 10을 곱하면 되고, 20분의 1이 적셔진다 그러면 20을 곱하시면 돼요.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5분의 1이 적셔지기 때문에 5를 곱합니다. 따라서 3.95제곱미터라는 여과지의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에 보시게 되면 BOD 농도가 1.2mg/L, 유량이 40만 미터의 삼성대인 하천에 인구가 20만 명인 도시로부터 하수가 5만 미터의 삼성대에 유입된다. 유입 후에 하천에 BOD 농도를 3.0mg/L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수 처리장을 건설하려고 할 때 하수 처리장의 BOD 제거 효율을 얼마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단 1인당 BOD의 배출 원단위는 50g/day라고 그랬어요.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지금 하천의 유량이 40만 미터의 삼성per 그때 BOD 농도가 1.2mg/L. 그리고 도시의 유량이 5만 미터의 삼성per 자, 그리고 도시의 인구수가 지금 20만 명. 그리고 BOD의 배출 1인당 BOD의 원단위가 50g/day예요. 1인당이니까 50g/day이죠. 자, 그리고 처리장의 제거 효율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혼합 지점에서 우리가 유입후라는 것은 혼합 지점이거든요. 혼합 지점의 BOD를 3.0mg/L 이하로 만들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유량은 처리장을 들어가는 유량이나 통과되는 유량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도시에서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값을 BODI라고 나타내고 처리장에서 통과되는 값을 BOD0라고 나타내면 제거 효율은 1-BODI분의 BOD0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 공식을 이용을 하는데 이 혼합 공식은 지금 여러분들 요거죠. 여기서 BOD0를 먼저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BOD0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CM이 혼합 지점에서 농도가 3mg/L예요. 자, Q1이 40만 미터의 삼성per C1 1.2mg/L 플러스 도시의 유량 Q2가 5만 미터의 삼성per C2 이 C2를 BOD0로 봅시다. 나누기 Q1 플러스 Q2 40만 플러스 5만이죠. 그럼 계산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 값과 이 값을 곱한 다음에 다시 이 값을 빼줘요. 빼준 다음에 다시 5만 미터의 삼성per 나눠주면 돼요. 그럼 CT가 나오거든요. C2가 17.4mg/L예요. 이 값이 BOD0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이 BOD0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BODI를 계산해야 해요. 그럼 BODI는 지금 이 조건으로 BODI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BODI는 지금 하루에 한 사람당 BOD의 총량이 50g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인구수가 20만 명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나타내면 gpday야. gpday가 총량이잖아요. 총량을 농도로 바꾸려고 그러면 유량으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시 지역의 유량이 5만 미터의 삼성 per day라. 그럼 나눠주면 데이데이 없어지고 g per 미터의 삼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계산이 200g per 미터의 삼성이거든요. g per 미터의 삼성은 mg per 리터 ppm 같은 단위잖아요. 그래서 200mg per 리터가 뭐가 되느냐? BOD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BOD의 제거 효율은 1 BODI분의 BOD 제로니까 우리가 지금 계산한 BODI 200mg per 리터. 자, 그리고 여기서 계산한 BOD 제로 17.4mg per 리터를 대입하시면 91.3%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개통도를 그리지 않으면 헷갈려요. 반드시 이 문제는 개통도를 그려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통도가 없는 상태에서 하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실수를 하면 무조건 오답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면 표준활성 산러지법을 이용해서 폐수를 처리하고 있다. 원수의 BOD3 농도가 250mg per 리터, K1이 0.15 per day, 미수는 상용대수. 미수가 상용대수면 미수를 10을 사용하라는 거죠. NH3에는 3mg per 리터로 나타났다. 폐수 중에 NH3이 3mg per 리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공장의 폐수를 이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공급해 주어야 하는 질소와 인의 양을 mg per 리터로 계산하시오. BOD5와 질소와 인의 비가 100대 5대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BOD5와 질소와 인의 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BOD5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자, 먼저 BOD3의 값이 주어졌어요. BOD3의 값을 이용해서 뭐를 계산하느냐? BODU, 최종 BOD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BOD3는 BODU 곱하기 1-10의 -K1T, 미수를 지금 우리가 상용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수 10을 씁니다. 따라서 BOD3가 250mg per 리터죠. 그리고 K1, 탈산소 계수가 지금 문제 조건에서 0.15 per day로 주어졌어요. T, 3일 BOD니까 3일. 따라서 BODU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BODU가 387.4848mg per 리터죠. 그럼 BODU를 알고 있으니까 BOD5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BOD5는 BODU 곱하기 1-10의 -K1T니까 자, BODU 계산된 값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K1 0.15 per day, T 5일. 그죠? 따라서 BOD5를 계산하시면 318.5792mg per 리터가 나왔어요. 그럼 먼저 질소부터 계산합니다. 자, BOD5와 질소의 비가 100대 5예요. 그럼 BOD5가 318.5792mg per 리터거든요. 따라서 N의 값을 계산하면 15.929mg per 리터예요. 근데 폐수 속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3mg per 리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질소의 양은 지금 우리가 계산된 질소의 양에서 3mg per 리터를 빼준 12.93mg per 리터만큼 질소의 양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인의 양을 계산하면 BOD5와 인이 100대 1이에요. 100대 1은 BOD5 318.5792mg per 리터일 때 인. 따라서 인의 양을 계산하면 3.1858mg per 리터가 나왔죠. 소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인의 양은 3.19mg per 리터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는 BOD와 질소와 인의 비가 나와 있느냐, BOD5와 질소와 인의 비가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 푸는 단계가 한 단계가 늘어나느냐, 한 단계가 줄어드느냐가 달려 있어요.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아래의 반응식은 Al2SO4 14H2O 고체상, 고상 우리가 응집제죠. 그래서 황산알루미늄인데 고체상 황산알루미늄입니다. 폐수를 응집 처리하는 반응식이다.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돼 있어요. 자, 이 문제 조건에서 황산알루미늄은 무조건 개수가 1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물이 14분자가 있어요. 그래서 6이 1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동일하게 우리가 맞춰야 되거든요.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시면 여기 알루미늄이 왼쪽에 2개 있어요. 그럼 오른쪽에 알루미늄이 있는 4번 자리에 2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과 3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칼슘이 있어요. 칼슘. 그래서 칼슘의 개수를 우리가 맞춰야 돼요. 칼슘의 개수를 맞추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나타내야 되느냐 하면 황산의 개수를 맞춰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SO4 이온이 3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SO4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느냐? 3번 자리에 3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칼슘이 3번에 칼슘이 3개니까 2번 자리에도 칼슘이 몇 개가 들어가야 되죠? 3개. 자, 그러면 이제 CO2는 여기밖에 없어요. CO3가 CO2가 되는 거죠. 여기 2개짜리니까 3은 2로 곱하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5번은 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수를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면 적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 3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먼저 물의 이동이 적은 정체수역, 가장 핵심은 정체수역. 그 다음에 염분의 농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감소입니다. 수온이 상승, 영양염류, 질소나 인이 증가, 햇볕이 강할 때. 그래서 가장 핵심은 염분 농도가 감소한다는 게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3가지를 쓰라고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3가지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3가지 이상을 작성해도 3번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 채점을 했을 때 3가지를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까지만 채점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채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 한 개가 틀렸어. 그러면은 부분 점수가 하나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육가크롬의 침전 방법과 환원제 2가지를 쓰시오. 육가크롬은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삼가로 환원을 시킨 다음에 수산화물로 침전을 시키잖아요. 따라서 독성이 있는 육가크롬을 독성이 없는 삼가크롬으로 환원을 시켜요. 그 상태에서는 pH 2에서 4에서 환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삼가크롬을 침전을 시킬 때는 pH가 8에서 8.5 범위에서 수산화물을 가해서 침전을 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환원 침전법으로 주로 육가크롬을 처리합니다. 그럼 환원제로 사용되는 것은 SO2, Na2SO3, FeSO4, NaHSO3예요. 그래서 환원제 2가지를 쓰라고 그랬기 때문에 2가지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면 모래 여과지를 이용해서 정수 처리 시에 여과 저항은 주요 설계 인자 중 하나이다. 여과 저항에 따른 수두 손실에 영향을 주는 인자 3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수두 손실에 영향을 주는 인자입니다. 자, 수두 손실에 어떤 조건을 줄까요? 물의 점성 계수, 여과제의 깊이, 여과제의 공급률, 여과 속도, 여과제의 크기. 그러니까 물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지나가느냐와 연관을 지으면 돼요. 그러면 그 인자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장균군이 수질오염의 생물학적 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 3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죠. 상당히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병원성 세균의 존재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분변 오염의 지표로 사용되고, 그리고 검출 방법이 간편하고 정확해서 실험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주 출제됩니다. 병원성 세균의 존재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고, 분변 오염의 지표로 사용되고, 검출 방법이 간편하고 정확하고 실험이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균군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호수 및 하천을 준설할 경우에 발생되는 장점 2가지를 쓰시오. 준설한다는 것은 밑바닥에 있는 퇴적물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장점을 보시게 되면 유기성, 아무래도 이제 바닥에 있는 퇴적물들이 유기성 퇴적물이거든요. 유기성 퇴적물이 제거되어서 이제 유기성 퇴적물은 보면은 영양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호기성 분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호기성분해를 하게 되면 산소가 소모되겠죠. 그래서 산소가 소모될 수 있는 인자들을 아예 제거하는 거죠. 따라서 유기성 퇴적물이 제거되어서 용존 산소 증가시킬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조성돼요. 유기물이 많은 찌꺼기가 있으면 산소가 소모되고 유기물이 거의 없으면 산소가 소모되지 않겠죠. 그래서 산소가 물속에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조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기물 속에 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 등의 영양물질이 제거되어서 부영양화를 방지할 수 있죠. 반면에 단점에 보면 우리가 이제 슬러지를 침전물층을 걷어내므로써 멸종 위기종의 서식처가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써 생태계가 교란되는 단점도 있죠. 그래서 항상 모든 면에서 보면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수의 송수관로에서 수도 손실 및 유속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공식을 3가지만 쓰시오. 다시 말해서 유속을 결정하는 3가지 공식을 쓰라는 거죠.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맨닝에 의한 맨닝 공식, 그리고 케이지식에 의한 식, 그리고 하젠 윌리엄스 식, 이 3가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쓰죠. 그래서 맨닝에 의한 유속 공식, 케이지의 유속 공식, 하젠 윌리엄스 유속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팁에 나와 있는 유속 공식들은 우리가 맨닝식이나 케이지식은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대신 하젠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 계산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시고 참고적으로 유속 공식들도 참고적으로 한 번씩 봐두라고 제가 팁에서 달아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성을 한 거예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서는 기사에 비해서 응시 인원이 적다 보니까 문제 만들기가 상당히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시험을 보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복원문을 해서 제게 보내주지 않으면 복원하기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험을 친 다음에 댁에 오셔서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잖아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생각을 해서 제 개인 메일로 보내주시면 교재를 만들고 강의를 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 개인 메일은 kwe7090@한밀넷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드릴게요. 산업기사 인원이 이렇게 응시 인원이 너무 적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